자, 교재는 309페이지 위법성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작년도 회경 간부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에 형식적 위법성론, 2번에 위법성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지문들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지문들도 곧잘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 빠진 것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법조문에 명시가 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맞죠? 2번 위법성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객관적 위법성론인데 오늘날의 통설입니다.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죠. 즉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견해는 책임 무능력자 행위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의 공격은 객관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또 한편 봐둬야 할 것은 객관적 위법성론을 취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판단 대상에는 객관적, 주관적 모두 다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3번 판례에 따르면 정당화 사유는 이퀄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주관적, 즉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한 필요서를 취하고 있죠. 4번 자,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게 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되었다는 말은 나는 정당방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행위 반가치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는 인정되는 거죠. 결과 반가치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의도 자체가 반가치였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해서 의무적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고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사례 읽어볼까요? 갑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던 중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갑은 새벽에 문이 열리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누군가입니다.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져버렸다. 자, 그러자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에 나서 불을 켜보니 그것은 남편이 아닌 칼을 든 B였다는 거죠.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도 이 사람은 강도였는데 강도가 맞아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도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의도는 나쁜 거죠. 의도는 남편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로 던진 것인데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 결과는 좋았다는 거죠. 강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는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된 정당방위, 즉 우연방위 사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 이렇게 풀이하고 있죠. 자, 지금 사례를 읽어보았듯이 의도는 나쁜 거죠. 그래서 행위 반가치는 존재한 겁니다. 행위 반가치는 이것은 뭐다? 의도 반가치 말합니다. 의도는 나쁜 것이었지만 결과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는 견해가 오늘날의 다수설인데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2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보게 되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우리 판례는 필요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건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오상방위 사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방위 사례이지 구성요건적 착오, 객지 착오 이런 거 아니죠. 우린 이것을 맨 앞에서 구성요건적 착오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사례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작년도 간부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서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데 격분해서 남편을 칼로 찔렀다는 거죠. 복부를 칼로 찔렀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정당방위로 보았나요?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죠. 또 과잉방위로 보았나요? 과잉방위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판례죠. 그래서 1번 지문 가보게 되면 정당방위는 해당하지 않는데 과잉방위는 해당한다. 이것은 과잉방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X. 자, 나를 갑니다. 자, 을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연탄가스 중독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이 때문에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복수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죠. 즉 의도는 나쁜 거죠. 심보는 나쁜 심보인데 결과는 좋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뭐죠? 우연하게도 긴급피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 긴급피난이 됩니다. 즉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2번 갑니다. 행위 반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죠.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그치? 여기 보시면 복수하기 위하여 했다는 말은 심보가 고약한 겁니다. 의도가 나쁜 것이라서 행위 반가치는 존재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좋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았죠. 결과 반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X.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굳이 판례는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가 이제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틀린 것은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틀렸고 그 다음이 틀렸고 하는 것이라서 뭐 다음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B가 추락하여 이것은 올라가 볼게요. 자, 다를 봅니다. 병과 B는 서로 밧줄을 연결된 채 안반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는데 병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에는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병은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고 B는 추락사할 수 있는데 자신은 암벽을 올라가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B는 죽었겠죠. 자기는 살았겠고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읽어봅니다. 3번. B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병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이 긴급피난이 됩니까? 긴급피난은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B의 생명과 자기 생명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명과 생명은 무게 저울을 달아봐서 네 생명은 가볍고 내 생명은 중하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은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책임론 가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위법성과는 무관한 겁니다. 자, 4번. B는 밧줄을 끊으려는 병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침해하고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로서는 정당방위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재작년도 검찰직 문제네. 검찰직에서도 곧잘 나옵니다. 이쪽이. 자, 1번 갑니다. 뭐 검찰직뿐만 아니고 승진, 경찰 승진이라든지 경찰직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필요설입니다. 자, 필요설에 따르게 되면 형법 21조 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 이 문구는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 요소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기 방위하기 위하여 요 말은 방위의사잖아요. 방위의사. 정당방위 의사. 정당방위 의사를 규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말한 거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판례는 필요설을 취하고 있죠. 동그라미. 3번.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불효설이죠. 그딴 거 필요 없다.
객관적 정당한 사항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인데 이것은 자 행위자가 행위 당시 객관적 정당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했을 때 고의 기수가 된다. 맞습니까? 불효설에 따랐을 때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만 갖고서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죠. 즉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존재하면 조각됩니다. 조각되기 때문에 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효설이잖아요. 불효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모두 요구된다는 견해가 이원적 인적 불법론인데 자 이것은 이 우연방해 같은 경우에는 행위 반가치가 부정된다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심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고 결과 반가치가 탈락되는 겁니다. 결과 반가치가 탈락되어서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가 오늘날의 다수설이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고 결과 반가치 여기 나왔네요. 결과 반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 모르시는 분 없겠죠. 기본 강의 다 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1번입니다. 자 순수 결과 반가치로는 뭡니까? 주관적 정당한 요소 그딴 거 없어도 된다. 객관적 정당한 상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더라도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가 되죠. 그게 바로 올라가 보면 요 답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효설. 이게 바로 결과 반가치론자들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오로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딴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가 이론적 인적 불법론입니다. 자, 이 경우에만 행위 반가치가 탈락되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자,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 반가치는 배제가 되지만 행위 반가치는 남아있다 그랬죠.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올라가 보시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죠. 4번 자 형법 규정에 따르면 우연방해가 야간 기타 불온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건 우연방해가 아니고 우리 형법에는 우연방해 명문 규정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우연방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설이 다 터지게 되는 거,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반가치론, 인적불법론, 이론적, 이원적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우연방해가 아니라 과잉방해죠. 과잉방해. 과잉방해의 경우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6번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2번입니다. 뭐 사례 뻔하죠. 우연방해 아니면 오상방해겠죠. 자, 쭉 올라가 보면 안가품을 할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근데 이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다행히도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심보는 나쁜 심보인데 심보는 나쁜 심보인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시죠? 우연 긴급피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결과반가치만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그치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요. 자 2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만으로 고려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견해?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기 무죄라는 견해네요. 무죄라는 견해가 뭡니까? 무죄라는 것이 요겁니다. 1번 결과반가치만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 그렇죠?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딴 거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가 1번 견해입니다. 자, 2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만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이 무죄라고 하는 이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능미수범설이죠. 불능미수범설에서 나오는 얘기지. 결과반가치론에서 나오는 견해가 아닙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하정의 존재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렇죠? 무죄가 나왔으니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죠.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뭐 매 한 가지다. 우리는 이것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이거 차이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견해라서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객관적 위법성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위법성론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죠.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지문이 맞으려면 주관적 위법성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위법한 행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자든 아니든 간에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2번. 이론적 일정 불법론이 바로 뭐다? 이것이 순수 행위 반가 추론자들입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 반가치가 탈락되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죠. 동그라미. 3번. 자, 긴급피난 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 성립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각되기 위해서는 조각사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필요설 입장입니다. 동그라미. 자, 불능 미수범죄에 따르게 되면 우연방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갑이 살인 미수라고 하고 그 경을 감경 면제한다. 우리 미수범 파트에서 배우는데 불능 미수는 의무적 감면입니다.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의무적 감면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할 수가 없고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피난만 가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우연방위에서 이론적 인적법론, 이원적 인적법론, 불법론 다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